저희는 C본 라이브러리 안에 데이터셋, 예제 데이터셋들이 많이 있고요. 그걸 가져오는 함수가 있어요. load data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CSV 파일의 파일 이름만 문자열로 주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얘가 리턴해주는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줘요.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주고. 그래서 앞에서 헤드라고 봤죠. 헤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다섯 개의 행을 첫 번째 다섯 개의 행만 선택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는 게 헤드예요. 헤드. ILC를 이용하시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같은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헤드를 보여드린 이유는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를 다 출력하지 않더라도 일부만 출력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헤드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그럼 연습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과 열의 개수는요, 데이터 프레임의 쉐입이에요, 쉐입.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팁스죠. 팁스가 데이터 프레임이고 여기에 쉐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쉐입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244 그리고 7 이렇게 보여주는데 앞에 있는 숫자가 행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뒤에 있는 게 그 컬럼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로우와 컬럼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만약에 하나씩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로우즈 이렇게 해서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행의 개수만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쉐입은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이거 뭐예요? 숫자 두 개를 갖는 튜플. 튜플은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타입이죠. 인덱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가 몇 번? 인덱스가 0번. 이게 행의 개수죠. 244. 이게 행의 개수고. 그 다음에, 어, 컬럼의 개수. 넘버 오브 컬럼스. 이렇게 하게 됩니다. 팁스의 쉐입에서 인덱스 1번. 이렇게 하시면 컬럼의 개수. 물론, 요거 하나만 하셔도 좋아요. 쉐입, 이렇게 해서, 어, 튜플이 리턴이 되는데, 숫자 두 개를 갖는 튜플이 리턴이 되는데, 첫 번째가 행의 개수고 두 번째가 그 열의 개수다. 컬럼의 개수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선택하실 수도 있다. 인덱스 사용하시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가 튜플이면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열의 컬럼 이름들이 뭐냐. 물론 출력해보면 여기에 컬럼 이름들이 쭉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컬럼 이름들만 뽑아보자예요. 컬럼 이름, 네. 컬럼 이름들만 뽑아보자. 모든 데이터 프레임에는 무슨 속성이 있어요? 컬럼스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죠. 네, 요거 출력해보시면 컬럼의 인덱스다라는 뜻이고요. 인덱스 타입의 객체다라는 뜻이고, 배열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어, 7개의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컬럼스라고 하는 인덱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얘네들이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여러분들 뭘 할 수가 있냐면 반복문 쓰실 수 있으세요. 팁스의 컬럼스에서 하나씩 출력하는 것도 가능. 컬럼스. 반복문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컬럼스가 저장하고 있는 게 컬럼 이름들의 배열을 저장하고 있다. 그럼 배열이니까 배열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낼 때에는 for in이라고 하는 반복문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컬럼 이름부터 마지막 컬럼 이름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출력을 했죠.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뭐였었나요? 테이블에서 마지막 6개 행을 출력하자라고 했죠? 마지막 6개 행을 출력하자 하는데, 혹시 메서드 찾으신 분 계세요? 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 있어요, 테일. 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시면요. 테일이 우리말로 뭐예요? 꼬리, 꼬리. 헤드는 머리고, 테일은 꼬리.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n개의 행들을 리턴해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끝에 있는 n개의 행을 출력하고 싶으시면 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용하시면 돼요. n은 기본값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값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규먼트를 주지 않으면 5개의 행을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값을 6이라고 주면 6개의 행을 보여주겠죠. 이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6개의 행이에요. 아까 그 쉐입에서 확인했듯이 행의 개수가 244개. 그죠? 244개니까 마지막 인덱스는 몇 번? 243번. 0번부터 시작하잖아요.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 인덱스는 243번이잖아요. 숫자 계산해서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244 빼기 6. 244 빼기 6 하면 얼마나요? 238 아닌가요? 그러니까 238번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출력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찾으셨으면 그냥 이게 테일만 쓰시면 되고요. 똑같은 기능을 뭘로 할 수도 있냐면 ILOC를 쓸 수도 있어요. ILOC가 음수 인덱스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6번부터 끝까지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네, 굳이 이 238이라고 하는 행 번호를 굳이 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음. 그래서 두 가지 메서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헤드와 테일, 헤드와 테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몇 개만 선택하겠다, 뒤에서 몇 개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헤드와 테일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어렵지 않죠? 네, 네, 질문 주세요. 네. 그 팁스 마지막 6게임 출력할 때 네. 내가 실수 팁스 하고 그냥 그 마이너스 6하고 찾았거든요. 네, 그 ILC 안 붙여도 이렇게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ILC ILC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LOC는 이게 안 되죠. 그죠? 전체가 다 출력이 돼버리죠. 이게 전체가 다 출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출력해 주세요고요.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인덱스부터 시작하고 끝까지 다 출력해 주세요인데 여기 다 검색해봐도 마이너스 6이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력해버리는 그런 기능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런 자기가 ILC를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해주는 그런 거고요. 이게 버전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이게 옛날 버전에서는 안 됐었어요. 안 됐고 버전이 바뀌면서 이 ILC가 없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ILC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결과는 똑같이 나오네요.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아예 메서드를 직접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헤드나 테일을 이용해서 메서드를 직접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 다음 문제는 요약 정보를 보자죠. 요약 정보는 인포를 보자는 얘기였어요. tips가 데이터 프레임이고, info, def라고 나오죠. def는 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메서드니까 괄호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호출해보자 였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보여주는 정보들이요. 우선 팁스는 데이터 프레임 타입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행의 개수가 244개다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컬럼 이름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널이 아닌 데이터들의 개수. 행의 개수하고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가 전부 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는 널인 값은 하나도 없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를 보여주냐면 데이터 타입들을 보여줘요. 뭐 각각의 컬럼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 금액은 실수, 소수점 있잖아요. 실수. 팁도 실수.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 흡연 여부, 요일, 그리고 시간. 여기는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나오죠. 카테고리. 범주란 뜻이고요. 범주란 뜻은 연속된 값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처럼 연속된 값들이 아니라, 이렇게 뭐, 띄엄띄엄 있는, 뭐, 두 개의 값만 갖는, 아니면 세 개의 값만 갖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딱 세 가지 범주만 있는 거잖아요.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 7개의 범주만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몇 개의 범주로만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입을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2명, 3명, 4명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트 타입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이 어떤 타입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나중에 분석하실 때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7개의 컬럼과 244개의 행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은 7.4KB 메모리를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별로 안 크죠? 요즘은 뭐 기가바이트 단위, 뭐 테라바이트 이런 단위인데 7.4KB 되게 작죠. 네. 자, 그 다음에 인포까지 봤고요. 그 다음이 아마 숫자 타입들만 보자라고 했었죠. 숫자 타입들의 기술 통계량. 숫자 타입의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건 뭘 보자는 얘기예요? 실수 타입이거나 인트 타입. 이런 컬럼들의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요약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그 숫자 타입,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이에요. 컬럼을 따로 찾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만 호출하시면 describe 메서드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숫자 타입들만 딱 선택을 해서 각각의 컬럼에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이런 값들을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요약 정보를 보시면 이런 통계값들이 되게 유용하죠. 데이터들을 할 때 평균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describe 메서드 하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타입 변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자라고 했었죠. 예. 이거는 그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들을 하나씩 먼저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로 살펴보자, 내용을 보자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제일 처음에 있는 카테고리가 뭐였었죠? 성별이었나요? 성별? 성별의 value count. 네, 이렇게 하시면 어, 서- 남성 팁을 준 손님의 성별인 남성은 157명, 여성은 87명. 요거 두 개 더 해보세요. 몇 명 나오죠? 244명. 맞죠? 널이 없었으니까 244명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네. 밸류 카운츠 그 메서드 보시면은요. 밸류 카운츠는 아규먼트들이 있긴 있어요. 아규먼트들이 있긴 있는데 전부 다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디폴트 값들이 있어서 어, 특별하게 어떤 아규먼트 전달하지 않아도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값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범주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볼 때 되게 유용해요. 성별은 범주가 두 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 여부가 스모커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스모커라고 하는 컬럼의 value count 이거를 보시면 흡연 여부도 범주가 몇 개가 있냐면 비흡연, 흡연 두 개의 범주만 가져요. 두 개의 범주만 갖고요. 두 숫자 합쳐보세요. 244명이죠, 그죠? 팁을 주고 간 손님들 중에서 비흡연자는 151명, 흡연자는 93명, 합치면 244명이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일이 있었나요? 요일이 아마 데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 여기 시리즈라고 나오면 이거는 컬럼이 맞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는 1차원이니까 시리즈죠. 시리즈라고 나오면 이거는 컬럼 이름이 맞고요. 만약에 뭐 우리 여기에는 이런 컬럼은 없지만 팝 이렇게 하면 팝 하면 여기 def라고 나오죠. 이거는 메서드 이름이에요. 메서드 이름. 그래서 그 컬럼 이름들을 참조 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보실 때에는 얘가 시리즈라고 보여주는지 보여주지 않는지 어, 그걸 보시면 컬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value count 쓰시면 되고요. 쓰시면 되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개 요일이 다 있지는 않죠. 그죠? 이 데이터 프레임은 토요일, 일요일, 목요일, 금요일 4개 요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집이 된 데이터가 월, 화, 수는 없어요. 244개를 다 봐도 244개의 행을 다 봐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없고 목, 금, 토, 일 4개 요일만 있어요. 4개 요일만.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숫자들 다 더했을 때 아마 244명일 거예요. 아마도. 어. 뭐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87명 더하기 76명 더하기 62명 더하기 19명 계산하면 244 맞죠? 어. 널이 없으니까 요일에도 널이 없었어요. 널이 없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타입에 있었던 게 타임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 타임도 보세요. 타임이 시리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나 프로퍼티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컬럼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조 연산자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value count, 메서드 호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침은 없죠. 아침은 없고 점심, 저녁. 그러니까 2번 영업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 있으면서 점심 영업, 저녁 영업을 하는데 점심에 팁을 주고 간 손님이 68명, 그다음에 저녁에 팁을 주고 간 손님이 176명. 더하면 244 맞죠? 244 맞습니다. 정말 자, 우리 인포에서 카테고리라고 알려준 네 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4개의 컬럼에 대해서는 value count를 전부 다 살펴봤어요. 네, 이거를 원했던 거고요. 사이즈가 int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int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 2, 3, 4, 0, 플러스 1, 2, 3, 4, 그죠? 그러니까 연속형 자료예요. 연속형 자료인데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 한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해볼 수 있어요. 사이즈 해보세요. 사이즈. 근데 여긴 뭐라고 나와요? 시리즈라고 나오나요? 아니죠. 프로퍼티라고 나오죠.
사이즈가 주는 거는 1708이라고 하는 값을 줘요. 이 값 뭐 의미하는 걸까요? 행 몇 개 있었죠? 244개? 컬럼 몇 개 있었죠? 7개? 계산해보면 1708. 행과 컬럼을 다 곱해주면 그 안에 셀들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사이즈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행과 열의 개수를 곱한 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속성이에요. 그럼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컬럼을 찾고자 할 때는 참조 연산자를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예, 인덱스 연산자 쓰고 컬럼 이름을 문자열로 주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시리즈, 즉 컬럼을 선택하게 돼요. 다른 것들은 프로퍼티 이름이거나 메서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 연산자만 쓰면 더 간단하게 컬럼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이즈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컬럼을 찾고자 할 때에는 참조 연산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value count는 여기에다 점을 쓰시고 value count라고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범주죠. 예, 연속된 정수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범주인 거예요. 자, 혼자 와서 식사한 사람 몇 명? 4명. 2명이서 식사한 사람들 156 테이블. 그죠? 3명이서 식사한 테이블 38 테이블. 4명이서 식사한 손님들 5명이서 식사한 손님 테이블, 6명이서 식사한 손님 테이블. 그러니까 1명부터 6명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식당 가서 그렇잖아요. 보통 그 테이블 사이즈가 다 어느 정도 다 고정이 되어져 있을 테니까 한 테이블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손님들이 카테고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수 타입인 그런 어떤 컬럼들이 있을 때 그 정수 타입이 연속형일 수도 있고 카테고리일 수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연도다 그러면 연도를 연속형 병수로 볼 수 있어요. 정말 마이너스 무한대 지원 전부터 그죠? 앞으로 미래까지 다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연도라고 하는 거는 연속형 변수예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 예를 들자면 요즘 집값들이 많이 오른다 그러죠. 어, 뭐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최근 5년간 집값의 변동을 조사한 어떤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거기에서는 연도가 5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범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숫자 타입이긴 하지만 범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만 범주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정수 타입들 중에서도 일부 데이터들은 그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범주로 취급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여기서의 사이즈라고 하는 컬럼은 충분히 우리가 범주로 취급을 해도 괜찮은 그런 컬럼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음. 지금 이런 과정이 데이터 프레임을 탐색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값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볼 때 뭐 평균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주들은 몇 개의 범주로 나눠져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네. 그러면 그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성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잘 되세요? 음. 그 다음 연습 문제는 뭐였었나요? 그 다음은 우리 여기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했고, 토탈 빌에서
최대값이 누구냐? 이거 찾자죠.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갈게요. 우선 데이터 프레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단 컬럼을 찾아야 되겠죠. 컬럼, 토탈, 빌 하면 컬럼을 찾을 수 있죠. 전체 몇 개? 244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컬럼 찾았죠. 자, 여기에서 우리 최대값 눈으로 찾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메서드가 있겠죠. 점 max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해보면 영수증 금액 중에서 최대값은 얼마? 50.81달러라는 뜻이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최대값 찾은 거예요. 그럼 최소값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함수의 이름 대신에 mean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mean이라고 하면 3달러 내고 밥 먹은 사람도 있군요. 아마 혼자 온 사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그죠? 네. 3.07달러. 달러가 식사 금액인 사람도 있고 그죠? 평균은 평균은 m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mean. 그죠? mean이라고 하니까 19.78이 평균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맥스 값을 찾았어요.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면 최대값을 찾을 수 있다.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쓰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쓰고 우리가 원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컬럼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불리한 인덱싱이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원하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무슨 조건을 찾는 거예요? 팁스의 무슨 컬럼? 토탈 빌이라고 하는 컬럼. 여기에는 값이 몇 개가 있겠어요? 요거 우리 차근차근 볼까요? 자, 일단 요거 먼저 남겨둘게요. 토탈 빌, 그 다음에 맥스 요렇게 하시면 최대값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팁스, 팁스의 토탈 빌 같다. 뭐랑 같다? 요 숫자랑 같다라고 하는 거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뭘 줘요?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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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이런 값들을 주죠. true인지 false인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 넘파이의 배열이나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나 비교 연산을 할 때 어떤 값과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해준다? 엘리먼트 와이즈 원소별로 각 행에 있는 원소별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서 전체 다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 넘파이의 배열이나 판다스의 시리즈,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요, 원소별로 사칙 연산과 원소별로 비교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써주시면 이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하나씩 다 비교한다.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직접 쓸 필요가 있어요? 이 50.81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찾은 거예요? 50.81이라고 하는 값은 메서드 호출해서 찾은 거잖아요. 그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빌 컬럼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여기에 숫자 50.81이 오는 거죠. 맞아요? 얘가 조건식이니까 이 조건식을 어떻게 하자? 불리언 인덱싱으로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리언 인덱싱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인덱스 연산자 안에 조건식을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팁스 점 토탈 빌 그 다음에 맥스 170번째 행에 나오는군요. 170번째 행에 나오고 50.81달러 영수증은
팁은 10달러를 주고 갔어요. 10달러를 주고 갔고, 남성이었고요. 팁을 주고 간 손님은. 그 다음에 흡연자였었고, 토요일 저녁에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서 식사를 했어요? 세 명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50달러의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10달러의 팁을 주고 갔다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거죠. 되셨습니까? 최소값도 찾아보자라고 했었었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토탈, 아, 데이터 프레임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 토탈 빌 컬럼의 값이 같다. 같다, 팁스, 뭐랑 같다? 최소값과 같다. 그럼 최소값을 또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은 min. 아까 3달러였었죠. 67번 행에 나오고요. 67번째 행에 나오고, 어, 식사는 3.07달러, 팁은 1달러를 주고 갔어요. 1달러를 주고 갔고, 여성 손님이었고요. 흡연자였고, 토요일 저녁이었고,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팁의 금액만 보면 1달러니까 되게 적게 주고 간 것 같은데요. 식사한 금액에 비하면 33%를 주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1이니까 20%를 팁으로 주고 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단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식사를 했는데 팁을 몇 퍼센트를 주고 갔나? 뭐 이런 것도 분석할 때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두 개의 행을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으시면 할 수 있으실까요? 최대값인 행과 최대값인 행과 최소값인 행을 하나의 결과로 묶어서 출력해 보고 싶다. 그럼 영수증 금액이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팁스, 인덱스 연산자, 조건이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영수증이 영수증 금액이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 또는 또는 영수증 금액이 최소값이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아줄 테니까 한꺼번에 출력해 주지 않을까요? 위쪽에 있는 조건식을 요 안에다 써주시면 돼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이 조건식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너무 길어질 것 같죠? 너무 길어질 것 같으시면은요, 여기 엔터 치고 내려도 돼요. 엔터 치고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이게 괜찮은 이유가 괄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괄호가 있으면, 이 시작하는 괄호가 있으면 그 라인에서 끝나는 괄호를 만나지 않으면은요, 파이썬은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괄호가 끝날 때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다. 여러 줄에 나눠져 있어도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으세요. 네. 혹시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컬럼 이름들만 바꿔서 다른 컬럼에 대해서도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팁의 최대값은 얼마냐, 팁의 최소값은 얼마냐, 뭐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네. 자, 혹시 질문 없으세요?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최대값, 최소값까지 했고, 남성들에서 팁의 평균 계산하자죠. 남성, 여성이네요. 남성, 여성.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들의 데이터만 찾겠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리한 인덱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리한 인덱싱을 하는데 무슨 컬럼의 값이?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자, 그리고 비교를 해야죠. 문자열과 비교를 해야죠. 자, 여기서 비교할 문자열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얘네들은 뭐예요? 여기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 보세요. 전부 뭐만 들어가 있죠? 매일이라고 하는 문자열들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문자열 비교하실 때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자, 전부 몇 개 있어요? 행 몇 개 있어요? 157개. 맞아요? 157개 맞죠? 자, 우리 이거 여러분들 위에서 찾았던 거 제가 문제 중에서 드렸던 것 중에서 카테고리 타입의 카테고리 변수의 빈도수를 찾자. 이거랑 같이 보셔야 돼요. 카테고리가 문자열이 뭐라고 돼 있어요? 메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메일. 그러니까 비교해야 될 단어는 여기 있는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거나 피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이야 244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쭉 훑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행이 뭐 수십만 건이 있는데 거기에 성별이 단어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느냐, 그리고 각각의 카테고리는 몇 개씩 있느냐, 밸류 카운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을 만들 때 이 값들을 조건식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찾았을 때 여기서 157건, 157개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불리한 인덱싱을 했을 때에도 여기가 몇 개라고 나와야 돼? 157개라고 나와야 정상적으로 찾은 거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불리한 인덱싱을 하게 되면 그 결과도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 결과도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컬럼 하나만 찾고 싶어요. 우리가 찾고 싶은 게 팁의 평균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해서 그 컬럼의 평균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컬럼 이름 찾을 때 점, 컬럼 이름. 그러니까 그냥 팁이죠, 팁. 여기 팁이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 팁들이 몇 개? 팁들이 157개. 맞아요? 그 다음에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뭐라고? 평균값 주세요라고 메서드 호출하시면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팁을 얼마 주고 갔다? 3.089달러를 평균적으로 주고 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찾아보면, 성별이 이번에는 여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부분 집합을 찾았어요. 87개의 행만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을 찾았죠. 성별이 전부 여성만 있는.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찾기.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는 거는 1, 1.01부터 제일 마지막에 3.00까지 나오면 되겠죠. 네, 팁을 찾아보시면 1.01부터 3.00까지 87개의 팁들을 찾을 수가 있죠. 맞아요? 이 팁들의 무엇을 계산한다? 평균을 계산한다. 평균 얼마? 2.83. 그러니까 여자 손님들은 평균적으로 2.83달러 정도를 팁으로 주고 갔다라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알바 입장에서는 남자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하는 것과 여자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서빙을 하는 것 중에서 평균적으로는 이쪽이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평균이지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진 마시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평균적으로 그렇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이 요일이었죠.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그 팁스의 요일을 보면 요일의 아까 밸류 카운트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요일의 이름들이 토요일은 SAT라고 되어 있고 일요일은 SUN이라고 되어 있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되어져 있어요. 일요일 몇 번 나와요? 76번 나오죠? 그러니까 일요일 데이터들만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서 팁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의 요일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으면 되죠. 여기 시리즈라고 나오면 이거는 컬럼 이름이 맞는 거예요. 컬럼 이름이 맞는 거고 같다. 뭐랑 같다? 선. 이거랑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몇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행이 76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쵸? 76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고 우리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의 평균 계산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팁, 점, 평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요일에는 평균적으로 3.25달러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다른 요일하고도 비교해 보실 수 있겠죠. 문제는 뭐 일요일만 있었지만 우리가 요일별로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일요일에 알바를 하는 게 팁을 더 많이 받을까? 토요일에 알바를 하는 게 팁을 더 많이 받을까? 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문제는 없었지만 토요일 하나만 볼게요. 세터데이 만나볼까요? 네. 토요일 87개가 나오는군요. 87개가 나오고 여기서 팁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팁의 평균을 계산해 볼 수가 있죠. 2.99달러라고 나오는군요. 이렇게 일요일은 3.25라고 나오고요. 토요일에는 2.99라고 나옵니다. 일요일이 조금 평균은 높네요. 그죠? 네.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다른 요일들도 뭐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몇 개만 해보시면요. 나머지는 이제 패턴들이 비슷비슷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한다. 인덱스 연산자 안에서 조건식을 만든다. 인덱스 연산자 안에서 조건식을 만든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찾을 수 있다. 거기에서 컬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원하는 통계값 계산해 줄 수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이었다. 똑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셀렉트, 평균, 함수 호출하면 되죠. 테이블에 팁이라고 하는 컬럼. 이렇게 하면 되죠. from 테이블에서. 근데 조건이 있으면 되죠. 뭐예요? 요일이 같아야 된다. SAT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벌써 까먹진 않으셨죠? 예, 이 정도 SQL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응? 이거 그룹 바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예, 그룹 바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테이블에서 평균값만, 어떤 컬럼의 평균값만 찾으시면 돼요. 그룹 바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조건식이 두 개인 거였었죠.
일요일 남성, 일요일 여성이라고 하는 조건식 두 개였었죠. 그래서 팁스,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조건과 일요일이라는 조건과 두 개의 그다음에 남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and예요, or예요. and죠, and 그리고 남성이다. 이런 부분 집합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불리언 인덱싱을 하실 때 데이터 프레임, 그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조건식. 조건식은 두 개가 있으면 되는데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조건식과 성별이 남성이다라고 하는 조건식. 자,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조건식은 우리 위에서 했었잖아요. tips.day 같다. sun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다. 남성 찾는 것도 우리가 했었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인데 성별은 남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얘만 먼저 보세요. 얘만 먼저 보시면 네. 여기서는 출력되는 게 굉장히 많죠. 이게 행이 이게 세팅이 있어요.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행이 몇 개 이상이면 줄여가지고 짧게 줄여서 보여주고 그냥 몇 개 이하면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세팅이 있어요. 그 세팅 한번 찾아보세요. 판다스의 함수가 있어요. 판다스의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이 노트북의 코드셀에서 출력되는 최대 행의 개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 판다스의 기본 설정 중에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행의 개수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그런 옵션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용 맞는지 한번 볼까요? 요일이 전부 다 썬데이만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성별 남성만 있는 거 맞죠? 뭐, 다 보진 않았지만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일요일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성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컬럼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점 하고서 컬럼만 선택하시면 돼요. 팁, 그리고 평균,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일요일에 온 손님들 중에서 남성 손님이 주고 간 팁의 평균은 3.22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건식 중에서 남성을 여성으로만 바꾸시면 되죠. 팁스의 데이는 일요일 그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팁스의 성별은 female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일단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성별 부분 보시면 전부 다 female, 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일 부분을 보시면 전부 다 sun, 일요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 잘 찾은 거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 그리고 평균 메서드 이렇게 호출하시면 3.36이라고 나오죠? 네. 자, 일요일에는 여성 테이블에 서빙을 하는 게 팁을 평균적으로는 팁이 더 높죠. 네. 이렇게 좀 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예, 단순하게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것과 일요일에 남성과 일요일에 여성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 값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점심시간 전에 저 문제 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보여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아, 잘 되세요? 네. 십 평균 이상 논리만 풀이라 네. 전체에서 팁의 평균 찾고 그것보다 큰 행들을 다 찾자. 네. 지금 이걸 하신 것 같아요. 팁스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여기에 평균값 계산해 보면 2.99.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팁이 2.99달러보다 더 많은 팁을 주고 간 손님들. 그러니까 뭐 3달러 이상, 뭐 그렇게 되겠죠. 어, 팁스,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인덱스 연산자를 끝내줘야 되겠죠. 원하는 거는 이 값보다 크다예요. 이게 평균값이니까 이 평균값보다 크다. 누가? 팁스의 팁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121개가 나옵니다. 3.5달러, 3.3달러, 3.36달러, 4.7달러, 3.12달러. 3.00달러도 있네. 그죠?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이 팁의 평균보다 큰 것들을 찾겠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